네. 아, 네, 우리, 예, 1강 실습 자료 보시면은, 김선희 박사, 셀프 리더십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이제 제조업 243부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열면, 네. 원래 이제 제목하고 모형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연구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하고 유통업하고 이렇게 나눠서 어, 이제 비교 논문을 했어요. 김선희 대표는 원래 CFO고 공인 회계사인데 그럼 이제 경영이사, 재무이사를 오래 하다가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는 법은 lis.kr에 가셔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김선희 서울벤처대학원 또는 셀프 리더십, 이렇게 김선희 셀프 리더십 이러면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원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린트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에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목차 다 똑같고요. 2장에 이론적 배경이 2-1부터 2-6까지 중에 1부터 5까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모형이 이제 바뀌면 다른 변수들을 쓰게 되면 그래서 2-1 셀프 리더십 자기 효능과 조직 몰입 혁신 행동 이렇게 여기 보면 중소기업 구성원의 셀프 리더십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과 조직 몰입의 매개 효과 이렇게 나왔죠. 그거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셀프 리더십을 독립 변수라고 하고 독립 변수 밑에 하위 요인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위 요인. 각 하위 요인은 또 6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혁신 행동은 이제 종속 변수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자기 효능감을 매개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개하는 거예요.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개 효과는 하진 않고 요 지금 직접 효과 H1과 H2, H3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더십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증명하시는 거죠. 이게 제목이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조사해서 증명하시면 이제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구 모형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 연구 모형을 보면 제목이 생각나고 이걸 보면 또 이 가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죠? 그래서 가설 1은 어떻게 돼 있어요? 셀프 리더십 혁신 행동에 유의한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는데 그 밑에 H1-1, 2, 3이 있죠? 예, 그래서 하위 요인이 가는 자 그러니까 대가설 밑에 세부 가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증명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가설 2도 대가설 밑에 세부 가설이 있고 가설 3은 서로 이제 에, 그 단일 차원으로 한 변수들 간이기 때문에 하위 요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는 이렇게 첫 장 돼 있고요. 2021년 5월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리더십하고 셀프 리더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행동 과정인데
행동지향적 전략은 뭐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다 보시면 뭐냐면은 설문항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하는 걸 자꾸 체크하고요.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같은 내용을 지금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속의 목표도 인식하고 그 일하는 정도도 기록하고 직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약간 자기의 목표를 인식하면서 그거를 기록하고 체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잘하는 이런 건 이제 행동지향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이제 설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돼 있어서 내가 정말 그렇다 평소에 그렇다 그런 사람은 이제 5점, 그렇다 그러면 4점, 뭐 보통이면 3점, 아니면 2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리포트 척도로 이걸 이제 측정 도구라고 그러죠. 설문항을. 그다음에 자연 보상적 전략은 뭐 여기 그 설문항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책임 영역을 업무상 책임 영역을 자꾸 넓히고 그럴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책임 영역이 할당당 책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증가하는 나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업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맡겨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일 자체 동기를 찾는 전략이다. 건설적 사고 전략은 이제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문제가 생각하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마음속 해결책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 방법을 끝까지 찾아내고 생각해내고 이제 같은 내용을 약간 돌려서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18개로 셀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기 효능감은 이제 스스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게 설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피설문자가 요걸 봤을 때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문항이 최종적으로는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센서 같은 겁니다. 센서. 그래서 가장 이 설문항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혁신 행동은 이제 뭐 아이디어도 되고, 그죠?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잘 다듬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고, 혁신 아이디어 업무에도 도입하고, 뭐, 그죠?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시방서대로 이렇게 하는 데서는 조금 약하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뭘 새로운 걸 개발한다든지 개발 부서에서는 이제 혁신 행동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상 설문지 구성표하고 설문지 한 부씩 프린트해서 꼭 펴놓고 하셔야 돼요. 그죠? 설문지 한 부.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구성표.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셀프 리더십 밑에 하위 변수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셀프 리더십 B로 시작합니다. B1부터 6번까지가 행동지향, B 7부터 12, 13부터 18번, 자기효능감은 C1부터 8, 8문항, 핵심 행동은 10문항이네요. F.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 리더십은 원래 처음에 여러 그 개념적 정의를 한 사람이 많은데, 만즈와 심즈가 이제 처음 주창한 그 개념적 정의를 이 논문에서 사용했고, 그거를 이제 국문으로 번역해서 국내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신 분들이 이종찬, 김남한 두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출처가 되게 중요해요, 출처. 예. 그래서 많은 혁신 행동도 스캇 브루스의 그 개념적 정의를 가져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져다 쓰면 내가 이제 그걸 정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조작적 정의.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PSS를 키게 되면 이렇게 이 앞에 A가 있죠. A는 A1부터 18번까지인가는 이제 슈퍼 리더십인데 그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B1번부터 6번까지가 행동지향, 자연보상, 그 다음에 건설적 사고, C1부터 8까지가 자기효능감,
혁신행동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인구통계학 변수들 쭉 있죠? 다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숫자로. 예, 그래야 이제 상관관계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인 분석을 잘 거쳐가지고 그 변수들을 평균을 내서 이제 하나로 만들죠. 네. 설문항이 6개였는데 6개 평균 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변수를. 네, 그래서 설문항 평균값을 추가 변수를 생성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분석 실습을 이제 해보면 이렇게 책받침을 보면서 이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받침 보면서.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켜서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가서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하고 왼쪽에 있는 변수를 오른쪽으로 눌러서 클릭하면 옮겨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서 통계량 중에 뭐 표준 편차 최소값 분산 최대값 그죠 평균 뭐 이런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하고 확인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나오죠. 그러면 나오면 그걸 이제 제조업이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로 작성하시고 이제 여기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이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분석 결과 성별은 어쩌고 차지했고 연령은 뭐로 나타났고 학력은 확인하였고 소득은 뭘로 나타났고 재직 기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되었고 네. 그래도 또 인문학 출신이라고 그렇게 다 똑같이 나타났고 하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인 분석을 있는데 요 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분석을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인 1, 2, 3으로 이렇게 박스식으로 이제 이렇게 높은 값들이 모여 있죠. 이거는 그 앞에 서로 그런 변수들 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하하게 높게 나오거든요. 자, 자기들 간에 높은 것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설문 설계를 잘했다. 이런 건 이제 집중 타당도가 있다 그랬죠. 요인 적재값이 0.7 이상인 값들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었어. 예, 여기를 이제 상하의 높은 어깨를 이렇게 모이는, 그죠? 총을 쐈을 때 총알이 탄착점 근처에 모이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그런,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변수의 그 설문항이 설계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타당성이 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신뢰도는 또 여기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분석 가서, 척도 가서, 신뢰도 분석 가서, 확인 가서, 예, 가서 이제 통계량 가서 그죠? 여기 가서 이제 통계량 가서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위에 하세요. 항목, 척도 이게 나와야 내가 무슨 값을 분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신뢰도 값은 여기 쓰는 크롬바 알파 값 그래서 여기 0.6 이상이면 허용 가능한데 여기는 0.888이니까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요인 분석에서 이제 살아남은 값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자연적 보상 전략에서 하나가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 값들이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값은 무슨 값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다 이상인 거 0.8 이상인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분석이 이제 잘 작성을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상하관계 분석도 이렇게 쭉 따라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분석 가서 상하관계 이별량 상하관계수 가서 여기 보면 인구 통계학하고 변수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책받침에 있습니다. 다 옮겨놓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 상하관계는 이제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하고 n이 있잖아요. n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워버려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재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가운데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던 줄이 이렇게 가로로 세로하고 가로가 다 같단 말이에요. 값이 이런 건 이제 시메트릭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건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는 뭐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거, 정의 상황, 유의한 정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요한 변수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직 모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혁신 행동과 이런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들이 유의한 정의 상황에 있는 걸로 나타났다. 다 써줄 필요는 없고, 이제 중요한 변수들 간에 이렇게 간략히 써주면 됩니다. 그 상하관계라는 게 이렇게 부가 있고 정이 있고 이런 거는 거의 1에 가깝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엄청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이제 3포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보고 이제 대략적으로 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 해당하겠죠. 여기쯤. 자기 효능과 혁신 행동 간에 이렇게 1점부터 5점까지, 여기 1점부터 5점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혁신 행동도 높다고 이렇게 그 답변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려봤더니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좀 낮은 그룹은 이쪽도 낮거든요. 이렇게 그 추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상황관계를 따져봤더니 725, 그죠? 7이고, 우리 요 그림하고 대략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공분선적인데 요건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해서 회귀 분석 선형 가서 뭐 이렇게 요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그림으로는 저렇게 보여주는데 대가설 밑에 세부가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보면 이제 이렇게 쓰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그죠? 표로 작성하고 이렇게 표로 작성하고 이거를 이제 글로 작성하면 증명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형식대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설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심증은 가지만 그 셀프 리더십, 직원이 그런 셀프 리더십 가지면 그런 창의적인 혁신 행동을 늘어날 거다. 그죠? 리더십이 커질수록 그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밑에 하위 변수들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셀프 리더십과 혁신 행동 간에 이 과거의 선행 연구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4개 정도 쓰라고 그러는데 보면 뭐 이스라엘에서도 했었고 군청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고 중소기업 종사자, IT 대기업 종사자들 간에 이런 유의한 정의 이 관계가 있었다. 유의한 관계가. 그 근거로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지금 한 연구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미칠 것이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직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거죠. 주장을 근데 과거 그 가설에 근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 있듯이 분석, 회귀 분석 가서 여기 우리 변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요 두 자리에 넣고 통계량 가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확인하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고 PPT에도 자, 그래서 지금 유통업하고 제조업 유통업 두 개를 했죠.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아래 한글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요. 그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뭐는 어떻고 채택됐고 하는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대로. 그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2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설 2도 이렇게 가설 2 그죠? 그렇게 그대로 또 쓴단 말이에요. 보시면 되고 가설 3 그죠? 가설 3도 근거가 있게 했고 여기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하나씩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이렇게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제곱
이러한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R 작업이 뭐냐, F는 뭐냐, T는 뭐냐, 뭔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T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T분포. 그래. T분포. T분포는 그 우리 표본의 개수에 따라 좀 바뀝니다. T분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T분포를 쓰는데 T분포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 B 있잖아요. 표준화 계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거예요. 이 B라는 게 이제 기울기거든. 기울기. 예, 기울기인데 그 뭐의 기울기냐면 여기 기울기가 B예요. 이게 B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는 작을수록 좋죠. 자, 그러면 오차는 작고 기울기는 높을수록 크면 좋은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이제 그 비율이 T란 말이에요. T. 근데 T는 이런 이제 분포 값입니다. 분포. 그래서 T가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러니까 B가 커지고 이 표준화 계수가 기울기가 커지고 오차는 작을수록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가 적당 희박하단 말이야. 그죠? 무슨 확률이냐면은 그죠? 예, 그런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죠? 확률.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이 0.5% 미만 이쪽으로 갈수록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 분포로 가지고 하는데 유의 확률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확률이 무슨 확률이냐면은 이 회귀 계수가 그죠?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이 회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귀 분석이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0%잖아요. 0%. 그죠? 지금은 0.000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역으로 그러니까 유의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표준화 계수. 요거는 뭐냐면 비표준화 계수는 추정선의 기울기, 이 추정선, 추정선 이렇게 보여 있잖아요. 요걸 그려보면 요 기울기하고 거의 해당합니다. 0.75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맞죠. 자, 그다음에 설명력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추정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요. 그러면 y 평균에서 전체 거리가 있고, 그죠? 떨어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잖아요. 회귀 분석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A가. 그죠? A.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떨어진 거리에서, 총 분산 중에 A, 이 회귀 분석으로 우리가 한 추정식으로, 이 회귀서 추정선을 가지고 설명되는 분량 그게 이제 L분의 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설명력이에요. 설명력. 그럼 얘가 이 점이 이거 줄수록 어떻게 돼요? 요 각각 점점 가깝겠죠. 만약 여기 다 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 위에 다 얘가 한 줄이야. 그러면은 설명력 100%죠. R 제곱이 1.0이라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L분의 이 추정식으로 설명되는 거 어디서부터? Y 평면에서부터. 네. 그것도 그 구글이나 블로그에 수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회귀 분석이 잘 됐느냐 하는 걸 볼 때 F 분포로 가지고 또 본단 말이에요. F 분포. 자 그래가지고 A는 뭐예요? 설명이 많이 되면 좋고 그죠? E는 작았으면 좋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추정선 근처에 모이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크면 좋고 얼마나 작으면 좋으냐. 이제 그거를 또 그 검증을 하는데 그 F 검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F 분포식을 사용해서 요게 이제 0.05보다 작은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값들이다. 지금 이제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부 가지고.
어디 갔지?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일강실성. 네. 네. 아, 빨리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분석 가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이 이제 여기 인구 통계하기는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누르면 돼요. 옮기고 여기서 뭐 평균, 최대, 최소, 표준 뭐 이런 거 이제 쓰세요. 네, 그거 쓰시고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성별, 연령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가죠. 숫자로 나와 있죠. 연령이 1이 뭐 여기서 성별은 1이 남자, 2가 여자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 가서 요인 분석은 차원 감소 요인 분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인이 지금 우리가 이제 B1부터 18번까지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 가서 개수하고 KMO, 마틀렛 요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인 추출은 여기 지금 3개니까 요인 3개로 하고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 하시고요. 여기 요인 추출을 고유값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3개로 보통 우리가 했으니까 3개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라고 그랬죠. 옵션은 크기 순으로 하고 여기 한번 0.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0.4 이하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했더니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회전된 성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0.4 이하는 그러니까 1번 성분은 그 13번부터 18번까지가 이렇게 높은 값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잘 묶였단 말이에요. 그죠? 2번은 7번부터 12번까지 나머지는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11번이 문제죠. 11번이 이 둘 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0.2 이상 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우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이 여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B12를 저희가 이제 삭제합니다. 삭제.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MO 바틀렛이 0.05 이상이면 되는데 0.930이고 그 다음에 구형성 감정 그러니까 이제 이 요인 분석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유의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유의 확률이. 자, 근데 공통성은 이제 원래 18개 10차원인데 차원은 지금 3개로 줄였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기 뭐 77%, 그죠? 72%. 그러니까 요인이 3개로 한 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0.4 이상이면 되는데 대부분 다 0.4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고유값이 원래 다 1 이상이 나오고 3개 요인 했더니 전체적으로 69.96%가 그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죠? 누적 설명량, 그죠? 분산 설명량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요거랑 뭐랑 똑같으냐면 지금 여기 원래 갖고 있던 특징 100% 중에 얼마나 남았는지 요거를 평균 낸 값이 사실 69.96%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통성을 꼭 본단 말이죠. 총분산. 그래서 이런 값들을 표시해 주게 돼 있어요. 표시해 주게 돼 있다. 그 표에 보면 표시해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 보시면 이렇게 표시해 주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설명하는지는 또 그 논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이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요거를 자원 캐시를 다시 꺼서 다 나오도록 해야지. 그래 이제 이걸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이제 자기 효능감도 하고 자기 효능감 해볼까요? 자기 효능감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로 하겠습니다. 1로 고정된 요인수를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요인 분석 값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KMO 바틀렛 뭐 검정 잘 통과했고 0.4 공통성 0.4 이상이고 총 분산 설명력 60% 이상이고 성분 행렬이 다 뭐 0.7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자기 효능감 뭐 큰 문제 없다. 타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D. D가 아니죠. F. 그래서 F가 10번까지 하시면 이것도 이제 잘 나왔죠. 그죠? 성분행률이 KMO, 바틀렛 다 유의하고 그 다음에 공통성 0.4 이상, 누적 설명력 60% 이상.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계산해야 돼. 신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안 하고 이 하나만 하겠어요. 자, 신뢰도 이쪽 가서 신뢰도 다시 가볼까요? 신뢰도 분석 가서 척도 가서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신뢰도 가서 우리가 지금 B1부터 6번까지가 행동지향 전략인데 이게 항목 이것도 표시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크롬바 알파 값이 나오죠. 크롬바 신뢰도 계산. 그 여기 크롬바 알파 값이 0.888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수 계산을 해야 되죠. 변수 계산. 그래도 예를 들면 행동 지향이다. 행동 지향. 그죠? 행동 지향 전략.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민이 어딨냐면은 여기 통계에 민이 있어요. 이렇게 민이. 네, 이렇게 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을 우리가 지금 B1 행동지향, B2, B3 콤마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B3, B4죠. B5, B6. 그럼 행동지향이라는 변수가 이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 행동지향이 있죠. 그죠? 근데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요인 분석에서 이제 살아남은 거를.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번은 뭐야? 이제 상하관계 해야 되죠? 그 순서대로 보면. 그럼 변수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상하관계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럼 상하관계 이렇게 나오죠? 중요 변수들 간에. 아니면 우리 심사 받을 때는 이제 상하관계에서 저까지 넣는단 말이죠. 여기 성별에서부터 이렇게 조직물이 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회귀 분석 가면 가설 1이 있죠. 가설 1. 가설 1은 뭐예요? 셀프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옮겨놓고 통계랑 R 제곱 공선성 더하기 나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계수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가 찾은 값이고 모형 요약에 보면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뭐 그다음에 F 값 그죠 유의확률 이런 것도 이제 표시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설 2는 뭐예요? 가설 2는 자기 효능감에 가는 거죠. 자기 효능감에 그 이거 바꿔주고 그럼 가설 2 가설 2에 들어가는 표 이렇게 들어가죠. 표 그다음에 이제 가설 3 가설 3은 뭐예요? 가설 3은 아까 그 모형에서 자기 효능감이 혁신 행동에 가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했던 지금 이런 계산들 지금 저희가 다 해봤는데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결과로 나타내야 돼. 내보내게 가서 아웃풋, 데스크탑에 아웃풋. 아웃풋 하면 쫙 해서 엑셀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출력 결과를 여기 뭐 출력 결과 오늘 있고 이것도 세이브 되고 파일도 뭐 세이브하고 뭐 예를 들어 그죠? 지금 뭐 고친 게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쪽에 나왔죠? 이렇게 두 개 파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엑셀 딱 하면 결과가 쭉 지금 우리 빈도 분석, 요인 분석 했던 얘기
그런 것부터 뭐 상관관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나중에 보면 지금 우리 회귀 분석했죠? 회귀 분석. 예, 예. 지금 자기활용을 하는 그 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PPT도 만들고, 그 선배들 만든 그 아래 한글에다가 이제 옮겨 적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표절이 조금 많죠. 그러면 새로 쓰면 되죠. 새로 쓰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